안녕하세요. 건강엔 채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충격, 꿀과 이것 한 스푼의 기적, 5가지 만성질환 극복 비법이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저는 오래전부터 천연보약처럼 불리며 많은 분들께서 애용해 오신 꿀의 놀라운 효능을 더욱 깊이 있고 사실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려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식품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몸이 피로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져 자주 잔병 치레를 하는 분들, 위장이나 관절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도 오늘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꿀은 벌들이 꽃에서 채집한 화밀과 자신의 침 속 효소를 섞어 농축하고 숙성하여 얻어지는 천연식품입니다. 여러분께서 드시는 단 한 스푼의 꿀을 얻기 위해 벌은 무려 560만 송이 이상의 꽃을 일일이 찾아다닌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벌 한 마리가 평생 채집할 수 있는 꿀의 양은 극히 소량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작은 티스푼 하나가 사실은 벌의 수많은 노고와 시간의 결정체라는 점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꿀은 썩지 않는 식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수천 년이 지난 꿀이 발견되었는데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꿀의 높은 당 농도와 낮은 수분 함량, 그리고 벌침, 속항균 성분의 작용으로 미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꿀은 천연 방부제로도 사용되어 왔고 그만큼 보존성이 뛰어난 음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꿀이 가진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단당류가 주요한 에너지원이 되며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 그리고 효소들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벌침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분해가 이뤄진 상태라 소화가 수월하고 체내 흡수도 원활하지요. 예로부터 체력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꿀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전통적 지식이 전해져 왔는데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도 꿀의 항염증, 미탕균 작용을 통해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꿀은 암세포 성장, 억제나 항산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밤꿀이나 아카시아 꿀,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 등이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밤꿀은 염증, 매개물질을 억제해 만성위염이나 위궤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억제 작용을 보이는 아카시아 꿀은 위암과 같은 소화기 질환 예방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누카 꿀 역시 항균물질이 풍부해 구강염증이나 위장관 문제를 완화하는 데 쓸 수 있다고 하지요. 이처럼 꿀이 위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셔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꿀은 매우 달고 포도당, 과당 같은 당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께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하루 섭취량을 한두 스푼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설탕에 비해 혈당을 극도로 올리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서 당 조절을 잘하고 있다면 다른 단 음식 대신 꿀을 대체적으로 소량씩 드실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꿀이 충치를 잘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단 음식은 입속 세균을 증식시켜 충치, 발병 위험을 높이는데 꿀은 항균 성분 덕분에 오히려 구강 내유의 세균 번식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누카 꿀의 경우에는 입냄새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즘 구강관리 목적으로 먹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다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결국 당과잉 섭취가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꿀을 어떻게 먹고 어떤 식품과 조합했을 때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핵심은 바로 꿀과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5가지 식품입니다. 우유, 계피, 생강, 무, 마늘이 그것들인데 각각의 경우에서 세부적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유와 꿀을 함께 섭취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이 성분이 체내에서 세로토닌과 렐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 및 기분 안정에 기여합니다. 그런데 꿀을 같이 섭취하면 우유만 마실 때보다 흡수가 빠르고 세로토닌 합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나 피로가 심한 분들은 자기 전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꿀을 한 스푼 정도 넣어 드시면 숙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지요. 몸이 허약한 어린이나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런 습관을 들이면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피와 꿀의 만남입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특히 관절염 통증이나 수족냉증 해소에도 효과적이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꿀의 항염증 성분이 더해지면 관절 부위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통증이 완화된다는 내용이 연구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아침에 공복에 계피와 꿀을 혼합해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체험담도 있는데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실험에서 이 방법이 관절염 환자에게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계피의 종류 중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높아 과잉 섭취 시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실론 시나몬으로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강과 꿀을 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강은 한의학에서 대표적인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로 기관지와 호흡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기침이나 가래를 줄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전해집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등은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몸의 대사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이때 꿀과 함께 먹으면 생강의 톡 쏘는 매운맛이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무척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차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생강을 얇게 채 썰어 꿀에 재워 12주 숙성한 뒤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면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호흡기가 한결 편안해진다는 후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내열이 많거나 열감기가 있는 분들은 피해야 하며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조금씩 양을 늘려가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무와 꿀입니다. 무는 차가운 날씨가 찾아올수록 단맛이 강해지고 영양이 풍부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 매운맛과 단맛이 함께 녹아 있어 태나 기관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을 잘게 채 썰어 꿀에 재워두면 가래나 기침이 심할 때 이미 꿀청을 한 두 스푼씩 떠서 먹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껍질 부분에도 비타민C 등 면역력 증진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으니 깨끗이 씻어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의 항염 성분과 꿀의 항균 효과가 결합하면 기관지가 깔끔해지고 가래가 줄어들면서 잔기침도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늘과 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으로 유명하고 이 알리신이 비타민 B일인 티아민과 만나 알리티아민을 형성하게 되면 피로해소 효과가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늘 주사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이러한 원리를 일상에서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꿀마늘입니다. 마늘을 살짝 쪄내어 매운맛을 줄인 뒤 꿀에 재워 일주일 정도 숙성해 두면 알싸함이 훨씬 완화되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5쪽에서 9쪽 이내로 꾸준히 드시면 체력이 빨리 회복되고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호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열이 많은 체질이나 소화기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먼저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소량부터 시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꿀 자체가 왜 좋은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우유, 계피, 생강, 무, 마늘 5가지 식품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꿀 구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꿀 중에는 사양벌꿀이 있고 천연벌꿀이 있으며 완숙꿀이라고 불리는 숙성 과정이 오래된 제품도 있습니다. 사양벌꿀은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생산한 것이라 영양 성분이 적고 탄소동요원소 검사에서 쉽사리 구분됩니다. 천연벌꿀은 벌이 꽃에서 직접 채집한 화밀로 만든 것으로 탄소동요원소 비율이 23.5%라는 기준으로 판별하기도 합니다. 또 완숙꿀은 벌집에서 15일 이상 길게는 50일가량 천천히 숙성한 뒤 채밀한 것이므로 농도가 매우 진하고 항산화 물질과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며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됩니다. 가격은 당연히 일반 꿀보다 비쌀 수밖에 없지만 좋은 꿀을 드시려면 이런 정보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꿀을 보관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15도 전후 온도의 서늘한 환경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온도에 오래 두면 결정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는 변질이 아니라 자연적인 물리 현상입니다. 따뜻한 무약 40도 정도의 중탕으로 녹여서 드시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60도 이상이 되는 고온에서 가열하면 꿀 속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지나치게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하나, 만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절대로 꿀을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것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장내 면역 발달이 충분치 않아서 꿀에 포함될 수 있는 보툴리눔 포자를 이겨낼 수 없으니 절대적으로 유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꿀은 천연 보약이라 부를 만한 다양한 항산화, 항염, 항균 성분이 담겨 있어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 위장 보호, 구강 건강 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유와 함께 드시면 숙면과 피로 해소에 효과가 높아지고 계피와 결합하면 관절염 통증이나 수족냉증이 완화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으며 생강과 만날 때는 기침과 가래를 줄이고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와 함께라면 잦은 가래나 기관지 문제를 누그러뜨릴 수 있고 마늘과 결합할 때 알리티아민을 생성해 몸의 기운을 빠르게 북돋우며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이 모든 조합이 각자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부터 전해져 온 지혜와 현대의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꿀과 식품이라도 과다 섭취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하루 한두 스푼을 넘기지 않는 정도로 드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물가 없고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거쳐 조절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건강엔 채널에서 준비한 충격, 꿀과 이것 한 스푼의 기적, 5가지 만성질환 극복 비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위에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믿을만한 의학적 근거와 전통적 지혜를 조화롭게 담아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생활을 기원하며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